네, 반갑습니다. 데이엄 양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요, 최근 들어서 글로벌 브랜드 확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수장을 변경했다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중국향, 이 에헤라라는 제품군들을 강화시키면서요, 비중국향으로 더욱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의 뚜렷한 매출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계속되는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어떠한 이제 사업 변환이 일어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이로 인한 아모레퍼시픽의 하반기 주가 예상 시나리오 또한 한번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부사장 4명 승진했습니다. 바로 글로벌 브랜드 확장을 중점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요, 24일 이제 라네즈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이창규 유니장, 그리고 에스트라나 헤라, DB장전을 이제 각각 맡고 있는 이문섭, 그리고 이지현 상무를 부사장으로 선임하는 임원 승진 인사를 최근 단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브랜드 조직이 아닌 부분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실장인 이상호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4명이 승진을 한 건데요.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이후 중국 매출이 축소된 어려운 상황에서 북미와 내수를 매출을 이끌어준 그런 브랜드들을 총괄해온 임원들에 대한 성과 보상 인사로 풀이가 된다. 자, 설화수 등 이제 뭐 되게 고급 라인에서 어느 정도 중국행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하지만 현재 화장품 업종 자체에 인디 브랜드들의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성비 제품들이 더욱더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면에서 에스트라나 그리고 헤라, 라네즈들에 대한 브랜드 성과가 더욱더 이제 올라옴으로써 그 조직을 맡고 있었던 수장들의 임원들에 대한 평가 보상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앞으로 이제 고급 라인에서의 다소 지금 변화된 사업 전략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북미, 인디 그리고 국내에서의 소비자층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지 이러한 사업 전환 또한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화권 집중해서 이제 북미 유럽 확장으로 전략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1분기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매출액이 19% 하락한 반면에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는 매출이 42% 증가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중국보다는 향후 북미 그리고 유럽을 잡을 수 있는 브랜드 강화를 더욱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정말 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제품들도 굉장히 많죠. 이번에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제품군들, 자, 이 제품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요. 일본과 베트남 그리고 태국에서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현지화 기준 약 30%의 매출이 증가했었는데요. 이제 라네즈, 뭐 이니스프리 등 그런 브랜드들의 견고한 성장세도 있었지만요. 이 에스트라 신규 브랜드의 성장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함으로써 그러한 매출의 성장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더마뷰티 브랜드인 에스트라를 태국 시장에 공식 론칭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태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라자다를 통해서 브랜드 간 입점을 시작으로 현지 오프라인 멀티 브랜드 스토어인 이제 뷰티 리온과 왓슨즈에도 입점을 한다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마 라인의 14개의 제품군들이 이제 보여질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 에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베트남에서 굉장히 크게 지난해 9월에 그리고 올해 1월에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룬 바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태국에서도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그러면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이미 예견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트라 제품 중에서요. 저도 이제 여름에 에스트라, 가을, 겨울에 굉장히 많이 쓰는 제품이 이 제품인데 수분을 굉장히 잘 채워주고요. 이 모공에
굉장히 답답함이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가벼운데 수분감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이러한 그런 분들도 굉장히 수분이 많은 제품들을 찾으시거든요. 그 분들이 추천해준 제품이었어가지고 저도 써본 결과였는데 이 에스트라 제품 굉장히 저도 잘 맞았던 기억이 있어서 꾸준히 집에서도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올리브영에도 입점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 분들 국내에서 그리고 일본, 베트남, 태국에서의 성장세가 앞으로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테라는요, 북미 지역에서의 추가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북미 지역에서 설화수가 아니라 이 헤라나 라네즈 제품을 골랐던 이유도 굉장히 크게 이목을 끌었었거든요. 왜 그 고급 라인인 설화수가 아니고 이 헤라나 이제 라네즈로 눈을 돌렸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헤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내에서도 이제 데니시와 계속해서 6년 연속 모델 재계약을 함으로써 이 럭셔리 부분에서의 립 성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제니씨 리뷰로 통하면서 이 헤라 제품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라가요, 북미 지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제니씨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스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돋보였던 그런 마케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헤라가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추가 성장세도 나타낼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라네즈 에헤라의 마지막 제품군이죠. 이 라네즈가 유럽에서의 매출 성장, 북미는 물론이고요. 유럽에서의 성장 또한 눈에 띄게 이제 보여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라네즈 립 카테고리와 더불어서 이제 기초 제품들까지도 계속해서 올해는 북미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이 아모레퍼시픽이 라네즈를 앞세워서 북미 매출 비중 19%를 만들 계획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북미, 유럽에서의 성장세가 눈에 띄는 그런 이 라네즈라 헤라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라네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커머스와 MBS죠, 멀티 브랜드 숍 중심으로 매출이 고성장했고요. 에스트라나 헤라 같은 경우에는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헤라에 대한 이제 중심적인 브랜드 확장, 글로벌적인 확장성은 이번에 수장이 바뀜으로써 부장으로 올라가신 분들의 더욱더 이제 뭐 지휘력이나 뭐 이러한 경영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이러한 점에서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고공분투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월, 5월 들어서의 가파른 상승세 이어가고는 있지만요. 최근 들어서 들어오는 조정 흐름 안에서 고점 이후 다시 한번 조정 흐름 연을 나타냄으로써 전 저점은 이미 이탈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지 라인이 현재 다시 한번 바뀐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끌어올렸던 지난 거래일의 모습 안에서 다시금 그 위로 자리는 잡긴 했습니다. 이런 모습 안에서 이제 반등의 여력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 저점을 이탈한 현 시점에서는 주가 하락 조정은 다소 좀 더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 아모레퍼시픽이 전반적으로 사업 전환을 하고 있는 요 시점 안에서는 다소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은요, 아모레퍼시픽 보여줄 날들, 그리고 보여줄 결과물들이 더 많다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금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요, 현재 요 매물대 라인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 이탈이 없다면요, 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 나오기 전, 뚜렷한 성과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요 흐름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모레퍼시픽
뭐 우하향할 그런 움직임은 다소 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현재 조정 흐름 보여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직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 기대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릴 거고요. 추후 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슈들 나오면은 바로 영상으로 찍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